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좀 우연찮게 시리즈물로 보여드리고 있는 화알못을 위한 영상을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상시에 진짜 화장 열심히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진짜 바빠가지고 대충 막 휘리릭 하고 나갔더니 너는 화장 안 한 게 더 낫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 또 풀메를 하니까 뭔가 얼굴이 좀 더 커 보이는 것 같고 어딘가 못나 보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은 화장품인데 이 사소한 스킬에 따라서 얼마나 얼굴이 달라지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가면서 메이크업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색조는 제가 최근에 에스쁘아 그 세레나데 화보를 봤는데 이거 광고는 아니고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이런 무드로 메이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톤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미지근한 핑크톤으로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요. 근데 최근에는 좀 웜쿨보다 약간 명도를 더 많이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약간 명도를 많이 타는 얼굴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좀 라이트하고 좀 화사한 느낌으로 해볼게요. 아까 전에 1단계로 코렉팅은 해놨거든요. 다크서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 그냥 스킵하고 쿠션 바르는 것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퍼프로 두드려서 밀착.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최근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피곤하고 계속 막 졸리고 다운돼가지고 제가 영상도 지금 거의 한 열흘 만에 찍나? 그리고 여기 초록 색깔로 코 부분에 붉은기를 커버해줄게요. 여기 콧바퀴 부분에 붉은기가 엄청 심해가지고 아니 이 팟 컨실러가 사용감이 원래 이랬나? 이게 계속 개봉을 하고 막 쓰고 하면서 공기가 닿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처음보다 약간 꾸덕하고 밀착력이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은? 여러분 입술이 갑자기 좀 따가워가지고 연고를 살짝 발라놨거든요. 좀 거슬리더라도 금방 흡수되니까 이렇게 하고 좀 나머지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 컬러 고르실 때 너무 밝은 톤으로 처음부터 다 바르는 것보다는 원래 피부톤이랑 거의 비슷한 색깔로 약간 톤을 균일하게 맞춰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베이스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좀 부분적으로 밝히고 싶은 부분을 좀 하이라이팅 해주거나 턱 쉐딩으로 음영을 넣어준다거나 할 때 전체적으로 좀 윤곽이 더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피부톤이랑 거의 비슷한 너무 밝지 않은 1.5 내추럴 베이지 이거 써볼게요. 얼굴 중앙 부분 위주로 좀 도톰하게 발라주고 나머지 외곽 부분은 그냥 남은 양으로 쓸어주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저번에 1.05인가 발랐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원래 제 피부톤이랑 되게 잘 맞는 컬러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브러쉬로 이 쿠션이 생각보다 발림이 좀 촉촉해가지고요. 굳이 브러쉬로 안 해도 모공 커버가 잘 되긴 하는데 좀 여름이고 잘 무너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브러쉬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전체 브러쉬로 하면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중앙에 도톰하게 발라줬고요. 지금 외곽 부분은 거의 안 발랐거든요. 이렇게 남은 양으로 연결감만 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 컨실러로 여기 얼굴 좀 높은 부위에 기미 잡티 커버해줄게요. 이런 잡티들은 밝은 톤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쿠션이랑 동일한 컬러가 있으면 이렇게 같은 톤으로 써주면 좋고요. 아니면 좀 더 어두운 걸로. 오늘 피부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균일하게. 그리고 저는 마무리 커버로 이걸로 여기 꺼져 있는 고랑 부위만 이렇게 채워줄게요. 이렇게 퍼프로 유분기 닦아내면서 밀착해줄게요. 그 다음 요거는 0.5호 진짜 밝은 컬러인데 제가 여기가 살짝 꺼졌거든요. 앞에서 봤을 때. 이게 나이 먹으면서 꺼지는 부위인가? 그래서 여기를 살짝 밝혀줄게요. 이렇게 자기 얼굴형을 잘 파악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색깔을 다르게 써주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딱 밝게 해놓는 것보다 훨씬 더 윤곽을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이제 이 파우더. 저도 좀 매트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기도 하고 뽀송한 게 예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빼곡하게 파우더를 발라놓으면은 이 윤곽들, 굴곡진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좀 밋밋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 강약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요즘엔 또 많이 덥고 막 기름이 금방 올라오기도 하니까 이렇게 좀 가벼운 루스 타입으로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부분적으로 좀 케이크 타입으로 눌러주면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파우더로 확실하게 광을 죽여야 되는 팔자주름이랑 이렇게 눈썹도 살짝 그 다음에 눈썹 그리기 전에 이렇게 쉐딩으로 한번 잡아줄게요. 이렇게 음영도 잡아주면서 기름기도 좀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에스쁘아 브로우 펜슬인데 새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좀 도톰하죠? 이렇게 사선 형태로 된 브로우 펜슬.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목구비가 살짝 흩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산을 너무 바깥으로 하지 않고 적당히 안쪽으로 해줬을 때 약간 얼굴이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몰리면서 좀 더 오밀조밀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산이 좀 불분명하고 거의 없는 느낌의 일자 느낌으로 그려버리면은 이 끝까지 그냥 면으로 다 인식을 해가지고 얼굴이 진짜 커 보여요. 그래서 좀 산을 꼭 살려가지고 눈썹을 그려보시면은 훨씬 더 이목구비가 좀 더 입체적이고 좀 중앙에 좀 밸런스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 산 끝부분이 얼굴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이런 식으로 좀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주면은 얼굴이 훨씬 더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숱이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얼룩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좀 케이크 타입으로 채워줄게요. 이렇게 살짝씩 지워가지고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게 만들어줄게요. 이 뒤보다는 앞부분이 좀 흐린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체감도 좀 더해지면서 더 예쁘거든요. 좀 똑같은 농도로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조절을 해서 앞부분이 더 연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클리오 파우더 파운데이션으로 이렇게 다크 부분 커버해줄게요. 이 제품이 그렇게 두껍지 않으면서 일반 파우더 팩트보다는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꼭 다크서클 아니더라도 좀 커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 클리오 쉐이드 앤 쉐딩 쿨 컨투어링 컬러. 이 쉐딩 색깔 고를 때 웜쿨 상관없이 특히 코 쉐딩 할 때는 이런 그레이 톤이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붉은기 없는 그림자 컬러. 먼저 여기 코끝. 이 부위는 좀 진하더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음영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런 블렌딩 브러쉬로 이렇게 블렌딩 해줄게요. 이 화장이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블렌딩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풀어주기만 해도 화장 망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초보이신 분들은 좀 블렌딩 잘 해주는 거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섞어가지고 턱 쉐딩 해줄게요. 근데 턱 쉐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얼굴이 형에 따라 다 달라가지고 누가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하면 절대 안 되고, 자기가 이렇게 거울이나 좀 영상으로 자기 모습을 찍어가지고 얼굴형을 파악한 다음에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턱 할 때요, 가장 높은 부분 있잖아요. 전 여기가 가장 높은데 여기까지 살짝 쉐딩이 걸쳐지게 해줘야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 이 더샘 컨실러 펜슬로 항상 하듯이 눈화장 전에 여기 언더 부분을 한번 커버해줄게요. 오늘 눈화장은 이거 클리오의 로즈 커넥트라는 컬러거든요. 이런 팔레트에서 여러분 베이스로 너무 이렇게 붉고 진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들어가면 눈이 부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좀 섞어줄게요. 좀 칙칙한 눈두덩이를 화사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은은하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브러쉬 바꿔서 언더에도 같은 컬러 바를게요. 이게 여러분 메이크업 무드 같은 거 낼 때 생각보다 이 베이스 컬러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끼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만약에 뭐 오렌지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바탕을 진짜 전체 다 진하게 막 오렌지색으로 깔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하니까 아이돌분들도 메이크업 받을 때 이런 베이스 컬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진한 걸로 안 하고 되게 은은하게 깔아준 다음에 좀 언더라인 색깔이라던가 블러셔 그런 걸로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는 그냥 이렇게 너무 진한 걸로 바르지 마시고 그냥 은은하게 그 느낌만 내는 정도로 약간 좀 칙칙함을 없애준다 그런 느낌으로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붉은 느낌만 내주고, 그 다음 컬러가 이제 오늘의 메인 무드를 낼 컬러인데 이거 이렇게 쌍꺼풀 라인 쪽에 깊이감을 넣어줄게요. 좀 눈 모양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 이렇게 음영감을 주고 중간에는 살짝 그냥 연결감만 주면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너무 뒤에만 막 포인트 이렇게 삼각존까지 연결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앞에가 밝고 뒤에만 이렇게 진하게 되면은 시선이 뒤로 가면서 이목구비가 되게 흩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꼬리 쪽에만 음영이 집중되지 않게끔 이렇게 앞부분, 뒷부분 그리고 같은 컬러로 언더에도 이렇게 애교살 부분은 남겨두고 저는 눈이 여기 뒤에가 좀 올라가가지고 여기를 좀 채워줄게요. 내려와 보이게. 그리고 여기 뒤에서 연결. 여기보다 좀 더 눈매가 잡혔죠? 그 다음에 이걸로 아이라인. 이 아이라인을 꼬리에만 그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어울리면 다행인데 라인을 그리고 난 뒤에 막 중안부가 좀 밋밋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 눈 곡률 있잖아요. 이 곡률이 약간 평평한 분들은 이 앞부분까지 좀 이렇게
살짝 내려서라도 그려주는 게 전체적으로 더 입체감 있고 볼륨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면봉으로 이렇게 주변을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좀 꼬리 부분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차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펜슬 타입으로 속눈썹 사이사이도 이걸로 다 메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사이사이에 막 바르면서 떡지기도 하고 되게 지저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울 때는 펠트 타입 있잖아요. 붓펜 말고. 이 메리몽드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이런 펠트 타입으로 해주시는 게 진짜 깔끔하게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 라인을 진짜 얇게 이렇게 펜슬 타입으로 그려주고 속눈썹 붙이거나 아니면은 마스카라 하고 나서 그 사이사이가 떠 보이면은 저런 펠트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채워주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진짜 훨씬 또렷하고 깔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짙은 컬러로 이 라이너 경계 부분이랑 사이사이에 좀 뜬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채워주면서 좀 스머징 해줄게요. 그리고 길어진 꼬리 부분까지 음영을 넣어줄게요. 라이너만 길게 딱 해놓고 음영이 없는 경우에 되게 어색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연장된 부분까지 음영을 꼭 넣어주세요. 여기보다 여기가 뭔가 그윽해졌죠? 눈매가. 그 다음에 이거는 삐아의 멜로우 브라운 컬러인데 이렇게 쉬머한 펄이 있는 브라운이거든요. 이걸로 여기 언더 앞부분이랑 여기 중간 부분을 쓱 연결해주고요. 뒤에 이렇게 삼각존 부분을 살짝 채워줄게요. 눈매를 교정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깊어졌는데 이게 색깔이 좀 은은한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과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팔레트의 이 컬러 애교살에 발라주는데요. 방금 여기 라인 그린 부분이랑 살짝 연결되게끔 스머징 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좀 진한 브라운이 약간 중화가 되면서 이게 색깔 자체가 그렇게 흰기 있는 색깔이 아니거든요. 좀 요즘에는 이렇게 좀 차분한 컬러의 애교살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느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섞어가지고요. 애교살 그림자 넣어줄게요. 좀 애교살도 선으로 딱 표현하는 것보다 살짝 면으로 표현하는 게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좀 브러쉬도 선택하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좁은 걸로 이렇게 딱 선처럼 그냥 그렸다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약간 살짝 이렇게 좀 번지는 느낌으로 진짜 그림자처럼 이렇게 브러쉬 살짝 45도 각도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 그리고 이 속눈썹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속눈썹 붙여줬고 그 다음에 미샤 보정 카라 이렇게 결 정돈을 해줄게요. 그 다음 마스카라. 지금 속눈썹을 촘촘히 안 붙이고 사이에 공간을 좀 두면서 띄엄띄엄 붙였거든요. 마스카라도 살짝만 해줄게요. 근데 이 디자인이 길이감이 되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발라도 되게 좀 화려한 느낌. 이렇게 언더에도 조금만 발라줄게요. 짠! 이런 느낌? 여러분 오늘 블러셔를 원래 이걸로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파우더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거 액상을 못 쓰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색깔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세레나데 이런 컬러였거든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 데이지급 팔레트에서 이 핑크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얼굴에서 제일 높은 이 부분에서 번지듯이 발라줄게요. 블러셔는 예전에는 제가 잘 못 느꼈는데 웜쿨 상관없이 좀 혈색감 있는 핑크톤이 대부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핑크톤으로 바르는 걸 좋아하게 됐고요. 이거를 너무 넓은 영역에 바르면 약간 불타는 고구마처럼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꼭 이렇게 가장 높아야 되고 좀 봉긋해야 되는 이 영역 위주로 딱 바르는 게 전체적으로 입체감도 살아나면서 더 예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저는 얼굴이 좀 길어가지고 살짝 밑에까지 그리고 코끝에도 발라주면 좀 귀여운 느낌. 이렇게 산도 살짝 지나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마에도 살짝 이렇게 해주면 블러셔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라인을 좀 정리를 해주고요. 립 라인은 꼭 쓰는 게 예쁘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다 쓰실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더샘의 니어 컬러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오버 영역 말고 그냥 경계 부분 있잖아요. 원래 내 입술이랑 살이랑 경계 부분에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요. 또 요즘에는 여러분 여기 윗입술 전체 이렇게 다 해주는 게 제가 볼 때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산 부분이랑 이렇게 꼬리 부분 살짝만, 그리고 아랫입술, 그리고 그림자는 또 넣어야 되니까 이거 삐아의 아몬드 베이지 되게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 방금 라인 산 그림 부분 바로 윗부분에 음영처럼 이렇게 점 하나만 딱 찍어줘도 인중이 훨씬 짧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에스쁘아의 세레나데를 바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데일리로 바르기 너무 좋은 이런 핑크 색깔이에요. 너무 예쁘다. 질감이 진짜 부드럽고 약간 메론 냄새 같은 거 난다. 이 구각 부분은 브러쉬로 바르는 게 예쁘거든요. 좀 깔끔하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색깔 되게 예쁘다. 제가 원래 이거랑 또 다른 것도 갖고 왔는데요. 그냥 이것만 바르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립 제품 여기 손등에 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좀 발랐더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막 그렇게 막 뽀송뽀송한 벨벳 타입은 아니고 살짝 발림이 촉촉한 편인데도 지금 파우더 처리했잖아요. 위에 발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얼굴에 바르니까 엄청 화사하다. 색깔이. 완전 생기 있어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무리 하이라이터는 더블 글림 컬러. 여기 눈 앞머리 부분. 같은 브러쉬로 코끝에 살짝 위에 해가지고 코끝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 보이지 않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위, 코 시작 부분 살짝 내려서 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여기에다가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 그 아랫부분 이렇게 광 넣어주고 이렇게 여기 턱 그리고 여기 이마. 이마는 살짝만 해줄게요. 살짝 펼치듯이 이 광대는 살짝 이렇게 남은 걸로 지나가만 줄게요. 광대가 돋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오늘 색조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 세레나데 컬러가 제가 유명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꼭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블러셔는 따로 안 사더라도 같이 활용해도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 메이크업 좀 계절 상관없이 생기있게 즐길 수 있는 메이크업인 것 같고요. 오늘 같은 화장품 사용해서 얼마나 다른 얼굴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